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루투스 데이터 솔루션 실습 섹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론 세션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봤었죠. 그래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RN4870 모듈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커맨드들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페어링과 커넥션 되는 과정들, 그리고 보안 옵션을 적용했을 때,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적용했을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론적인 스루풋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고하실 만한 회로도 같은 자료나 그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실습 시간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RN4870 픽테일 보드, 그리고 터미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이제 상관은 없고, UART로 연결해서 콘솔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터미널 프로그램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MBD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칩 블루투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접하시게 될 몇 가지 중요한 명령어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고 나면 조금 뒤에 이어질 이 실습 내용을 보시는데 더 이해하기가 아마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듈을 이것저것 설정하시다 보면은 초기 상태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시는 명령어고요. SF, 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팩토리 리셋입니다. 공장 초기화 명령어고요. 뒤에 붙는 파라미터는 1과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1은 그냥 공장 초기화를 하는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2는 서비스 테이블이나 인베디드 스크립트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초기화하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파라미터를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R,1은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리부팅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덤프고요. 모듈의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덤프는 이 모듈의 맥 주소나 뭐 이름, 그리고 보안 옵션, 그 다음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저희가 실제 또 써볼 명령어죠. setName, 디바이스의 이름을 설정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n, 뒤에 오는 텍스트, 저거는 전부 붙여서 띄어쓰기 없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et 서비스고요. 모듈이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설정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ss 뒤에 적용할 서비스를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비트맵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바이스 인포메이션과 UART 트랜스페런트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0xC0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0x8하고 0x4 이 두 개를 같이 합쳤기 때문에 0xC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 F를 통해서 저희는 모듈이 이 스캐닝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F 뒤에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시고 그냥 F만 사용을 하시면 스캔 인터벌과 그다음에 스캔 윈도우를 디폴트 값으로 써서 스캔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실습에서는 뒤에 파라미터 없이 디폴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커맨드는 connect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C, 다음에 숫자 0 또는 1, 그리고 접속하고자 하는 블루투스의 맥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맥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덤프 명령어 D를 입력을 해서 나오는 맨 첫 번째 정보가 바로 맥 어드레스입니다. 이어지는 실습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개의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실습입니다. 트랜스페런트 UART가 되겠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C와 RN4870 모듈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터미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하고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 이렇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저희가 RN4870하고 PC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시리얼 포트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어 레이트를 115,200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데이터 비트, 페리티 비트, 스타 비트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커넥트를 하시면 되고요. 연결이 완료가 되면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기가 어려운데 커맨드 모드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제대로 입력과 출력이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이렇게 달러 스트링을 3개를 입력을 하면 cmd라는 프롬프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커맨드 모드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력하는 키보드 인풋 값이 저희한테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에코 모드를 이네이블 하시면 되고 플러스 키를 입력해서 이 에코 모드를 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설정하기 전에 원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덤프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뒤에 set name를 해서 디바이스 이름을 지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장한 다음에 재부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녹화한 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N4870 모듈과 PC를 연결하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특수문자 달러를 3번 입력하여 커맨드 모드로 진입합니다. 커맨드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cmd라는 프롬프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플러스를 입력하여 에코 모드를 이네이블합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에코온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문자 D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RN4870의 정보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정보에서 디바이스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디바이스의 이름은 RN4870-OC53입니다. set name을 뜻하는 명령어 sn과 컴마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고 설정할 디바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본 실습에서는 프랭크 비에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프롬프터에 AOK가 표시되었으면 저장 및 재부팅을 위해 R, 1을 입력합니다. 디바이스가 재부팅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커맨드 모드로 진입하고 에코 모드를 이네이블합니다. 변경한 이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보기 위해 영문자 D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디바이스의 이름이 프랭크 비에리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set name까지 되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저희 마이크로칩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RN4870과 저희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처럼 이제 앱을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크게 4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BLE UART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 BM70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캔 버튼이 있습니다. 스캔을 이렇게 누르셔서 저희가 조금 전에 디바이스 이름을 바꾼 그 이름으로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프랭크 LED, 프랭스 LED, 죄송합니다. BLE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디바이스를 찾아서 커넥트를 하는 과정을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RN4870과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로칩 블루투스 데이터 앱을 실행하여 RN4870 모듈과 연결한 다음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앱이 실행되면 화면과 같은 메뉴에서 BLE UART를 터치하고 BM70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캔을 터치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주변의 블루투스 신호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스캔이 된 리스트에서 프랭크 BLE를 터치하여 연결을 시도합니다. 연결을 성공하면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앱에서 RN4870 모듈에게 데이터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숫자 12345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터치하면 터미널 프로그램에 숫자 12345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헬로 BLE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N4870 모듈에 헬로 BLE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랩 1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PC하고 RN4870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과 셋 네임으로 모듈 이름을 변경을 해봤었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어링과 보안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랩 2에서는요, 보안 기능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그리고 그 핀 코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연결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랩 1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실습에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시 공장 초기화를 하셔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편하시게 이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설정 변경하시기 전에 만약에 지금도 커넥션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K,1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연결은 종료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Set Authentication 모드로 4 옵션을 4번을 줘서 핀코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을 저장하고 리부트하는 것까지 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도하면 이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뒤에 키라고 되어 있고 6자리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핀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코드를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다르게 입력하면, 잘못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접속이 끊어지고요. 만약에 다르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연결되었다, 본대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RN4870 모듈이 PC와 연결되었다면 커맨드 모드에 진입하고 에코 모드를 이네이블합니다. 만약 이전 실습에서 연결된 스마트폰이 아직 연결 상태인 경우에는 K, 2를 입력하여 연결을 종료시키도록 합니다. 영문자 D를 입력하여 RN4870 모듈의 현재 보안 옵션을 확인합니다. 본 실습에서는 보안 옵션이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S, A, 4를 입력하여 보안 옵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옵션은 디바이스가 페어링 시에 핀 코드를 입력받고 확인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변경된 보안 옵션을 확인한 다음 R,2를 입력하여 저장 및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로칩 블루투스 데이터 앱을 실행하고 BLE UART를 터치합니다. BM70을 선택한 다음 스캔을 눌러 프랭크 BLE 디바이스를 터치하여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이전 실습과는 달리 프랭크 BLE 디바이스를 등록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등록을 선택하면 핀코드를 입력받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핀코드는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력된 메시지 중에서 키라는 문자열 뒤에 명시된 6자리의 숫자가 바로 핀코드입니다. 핀코드가 일치하는 경우 터미널 프로그램에 본디드라는 메시지와 함께 본딩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열을 전송하면 RN4870에서 동일한 문자열을 수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보안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랩2를 진행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안 연결을 위해서 어떤 설정을 적용하면 되는지. 일단 실습에서는 4번 옵션 하나만 적용을 해봤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그 디바이스, 연결될 디바이스의 어떤 인풋, 아웃풋이 어떤 게 지원되는지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또 설정하지 못하는 옵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데이터 시트나 유저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알맞은 옵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핀 코드는 어디에 나와 있고 입력을 제대로 했을 때 또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안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좀 다르다는 거, 디바이스를 등록할까요?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출력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실습 내용은 좀 전에는 저희가 스마트폰하고 RN4870을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RN4870하고 RN4870하고 이 두 개를 연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RN4870을 연결을 할 거고요. 하나의 4870은 이제 스캐닝을 하고 멈춘 다음에 그 반대쪽에 다른 4870에게 연결을 시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상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이것까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순서대로 입력을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커맨드 모드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에코 모드를 이네이블 한 다음에 F 명령어를 통해서 스캔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디바이스가 스캔으로 나오면 스캔을 종료시키고 그 디바이스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조금 뒤에 보실 동영상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두 개의 다른 RN4870을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이쪽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이쪽이 지금 비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활성화된 곳에서 연결 이후에 이 활성화된 RN4870 입력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을 받은 거를 그대로 반대쪽 디바이스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이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에 키보드로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반대편 디바이스가 그 문자들을 출력을 해준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두 개의 RN4870을 서로 연결시킨 다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의 왼쪽에 위치한 창이 프랭크 비에리로 명명한 RN4870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창이 또 다른 RN4870입니다. 프랭크 비에리가 스캐닝을 시작하여 다른 RN4870의 애드버타이즈 패킷을 수신하고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랭크 비에리에서 명령어 F를 입력하여 스캐닝을 시작합니다. 화면과 같이 주변에서 브로드캐스팅하는 여러 가지 블루투스 디바이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RN4870이 스캔되었으면 프랭크 비에리에서 명령어 X를 입력하여 스캐닝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그런 다음 커넥션을 위한 명령어 C, 0, 비에리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명시된 BTA가 바로 비에리 어드레스입니다. 첫 번째 파라메터 숫자 0은 어드레스 타입이 퍼블릭이라는 의미이며 프라이빗한 랜덤 값을 사용할 때는 숫자 2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RN4870이 모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른쪽의 RN4870에서 프랭크 비에리에게 문자열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프롬프터 활성 상태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오른쪽 창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오른쪽의 RN4870의 문자열을 입력하는 상태입니다. 왼쪽의 프랭크 비에리에 문자열 헬로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프랭크 비에리의 문자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랭크 비에리에서 하이데어 라는 문자열을 입력하자 오른쪽의 RN4870에서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RN4870 모듈 간의 연결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맵3 실습 결과로 저희가 다음 것과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RN4870 모듈 간의 연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스캔을 위한 명령어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연결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상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한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랩업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트랜스페런트 UART 기능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PC와 RN4870을 연결을 했고요. setName 명령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랩 1에서 다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페어링과 이제 보안 옵션, SA 명령어, 그리고 저희는 옵션 4를 이용을 해서 핀 코드를 확인을 하고 그 핀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접속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어투피어 RN4870 모듈 2개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스캐닝을 시작하는 방법과 또 끝내는 방법, 그리고 연결하는 것까지. 연결 후에는 저희가 연결된 반대쪽 디바이스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것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